5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은 희주는 오랜 시간 지나고서야 고향에 다시 돌아옵니다. 좀 됐네요. 마지막으로 일한 게. 혼자가 된 그녀는 과거에 일하던 회사로 복직을 하게 되고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잘 챙기라고. 원래 직원들한테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 아닌데 되게 이뻐하셨나 봐요, 희수 씨. 아니에요. 제가 부탁드려서 그럴 거예요. 뭐 했던 게 있으니까 금방 적응할 거예요. 일은 월요일부터 하는 걸로 하고 가서 인사부터 합시다. 감사합니다. 희주는 사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 힘을 냅니다. 5년 전에 여기서 일했었는데 다시 온 거래요, 이번에. 누가 아는 사람 없죠? 우리 일한 지가 5년이 안 됐잖아. 그죠. 쉬다가 다시 와서 일을 아예 모르진 않거든요. 잘 좀 보살펴 주세요, 어머니들이. 열심히 할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전 직장 동료 하나가 희주를 알아보는데요. 희주야. 희주 맞지? 언니, 계속 계셨구나. 잘 지내셨어요? 아유, 얼마만이야 이게. 여긴 어쩐 일로? 아, 저 일 다시 하려고요. 이제 좀 괜찮아진 거야? 동료는 갑자기 그녀에게 그곳에 있어도 되냐 묻습니다. 근데 너 여기 있어도 돼? 왜요? 아, 아니다 아니야. 희주야, 다시 봐서 좋다 진짜. 그 후 희주는 오빠의 집을 찾아가고 희주야, 왔어? 오빠, 고생 많았지, 온다고. 고생할 거 뭐 있어. 언니, 잘 지내셨어요? 아가씨 얼굴 좋아지셨다. 아, 집이 너무 엉망이라 아가씨 보기 부끄럽네. 아유, 언니가 이사한다고 고생이 많으세요. 왜 빈손이야? 집은 어떡하고? 나 기숙사에 다 갖다 놨어. 오빠는 돌아온 희주를 여전히 걱정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기숙사를 정말 가야겠어? 거기 괜찮아.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데 아니야. 그래도 멀쩡한 집 놔두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처럼. 괜찮다는데 오빠가 왜 난리야. 아가씨만 불편하게. 그죠? 오빠, 이거나 좀 잡아줘. 어? 야, 뭘 그렇게 놀래? 오랜만이다. 얼마 후 동네 친구를 만난 희주는 한 여인을 본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둘러 도망치는데요. 희주야! 야! 뭐해? 그녀는 다름 아닌 남편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내인 영남이었습니다. 간호사 언니가 엄마 오면 말해달래. 돈 얘기하디? 아니? 근데 원무과에서 보고 가긴 했어. 다음부턴 엄마 있을 때 오라 그래. 나 간다. 그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여태껏 보살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 오신 게 1년 좀 넘으셨죠? 네. 무슨 문제 있나요? 혹시 병원 옮겨보실 생각 있으세요? 거기가 저희 병원이랑 연계된 곳인데 새로 지어서 깔끔하고 괜찮아요. 여기처럼 좁거나 불편하지도 않고요. 요양병원으로 가서 뭘 어쩌라고요? 좀 더 편한 환경에서 간병하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여기 가면 치료는요? 가만히 손 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왜 약도 안 넣어주세요? 치료를 하고 있긴 한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길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던 희주는 지난날 옛 직장 동료가 걱정한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바로 피해자 아내 영남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것입니다. 저 일 그만둘게요. 놀란 희주는 당장 일을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사장님한테 저 출근한 얘기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저 출근 안 한 걸로 해주세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가 안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아, 뭔데 그래요, 희주 씨?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그만둔다 그래요? 어려워요? 일이? 누가 괴롭혀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희주 씨. 그런 희주에게 영남은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어줍니다. 식사했어요? 어제부터 출근했다면서요? 일 쉽지 않죠. 하다 보면 적응될 거예요. 저 아세요? 아까 봤잖아요. 사무실에서. 아, 미안해요. 하지만 영남을 마주한 희주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 왜 이렇게 안 먹어? 먹고 있어. 팍팍 좀 먹어. 그 사람들 만나봤어? 누구? 상대방 가족들. 왜 만나? 다 끝난 일인데. 그 사람들 내가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네가 만나서 뭐 어쩌려고? 괜한 소리 말고 밥이나 먹어.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뭘 말해? 당시 사고 처리를 대신한 오빠는 영남은 잘 살고 있을 거라며 그만 잊으라 소리칩니다. 과실도 10대 0 다 해줬고 보험 처리 다 했어. 이 남편 죽었어. 그래도 그쪽은 숨 붙어 있잖아. 할 만큼 했어 우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 얘기 꺼내지도 마. 내가 말했다. 그러나 영남은 나아질 김이 없는 남편이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영남은 다시 희주를 찾아오고 희주는 모른 척 자리를 피하는데요. 먹을 게 없죠? 저한테 뭐 용건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최선우 씨 아내분 맞죠? 저 이남길이 제 남편이에요. 하지만 사실 영남은 희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놀란 희주는 빠르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희주는 길에서 아파하는 한 여학생을 만나게 되는데요. 병원 안 가봐도 돼요? 괜찮아요, 언니. 그녀는 다름 아닌 영남의 딸 은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은영은 심지어 희주의 번호까지 알아내고 언니 맞아요? 저 어제 언니 집에 갔던 왜? 집에 안 계세요? 왜 그러는데? 언니 집에 두고 온 게 있어서요. 지금 집에 없어. 지금 언니 집 앞인데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희주에게 섬뜩하리만치 집착하며 은영은 무언가를 부탁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알아요. 저희 엄마랑 같은 공장에 일하시잖아요. 저희 엄마 아세요? 몰라? 언니, 부탁 하나만 더 해도 돼요? 한편 영남은 회사 관리자를 만나는데요. 보험사랑은 얘기 다 끝났어요? 아직이요. 확인할 게 남았대요. 뭐 때문에요? 뭐 문제 있대요? 뭐란 말은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불렀어요. 점심 다 돼가는데. 어째선지 그는 영남에게 위로금을 건네고 사무실 식구들이 모은 거예요. 갑자기 왜 이래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이거 또 갑자기예요. 제가 걱정 많이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셨어요. 여기서 일하시는 것도 제가 신경을 써드려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회사 차원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공식적인 거고 식구들 성의예요. 영남은 그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성이 진작 좀 보여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다음날 은영은 희주와 다시 만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 길은 알지. 근처까지만 가면 대충. 은영이 희주를 데려간 곳은 바로 5년 전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여기가요. 우리 아빠가 사고 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은영은 충격적인 비밀을 하나 고백하는데 근데요, 사실은 사고가 아니에요. 그건 바로 피해자인 줄 알았던 영남의 남편이 일부러 사고를 낸 가해자란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죽으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거예요. 그 후 희주는 영남의 남편을 찾아가고 희주 언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상황 속에서 희주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겠다고 결심합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니? 저 사람이 내 남편을 죽였어. 뭐라고요? 다시 조사해 달라고요. 잘못된 게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데? 가해자가 바뀌었어요. 그 조사가 다 끝난 사고잖아요. 사고 아니라 사건이에요. 중앙선을 넘은 게 우리 차가 아니라 하지만 당시 조사한 경찰은 그때의 수사가 확실하다고 말할 뿐 희주의 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막 결론 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과학 수사 다 철저하게 한다고요. 그 과학 수사가 잘못됐다고요. 다음날 결국 경찰은 현장에 나가 희주에게 다시 설명해 주는데요. 블랙박스도 없고. 저기 와 있네요. 자, 그쪽 차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던 겁니다. 이쪽으로 오다가 여기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그냥 쾅 들이박은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말해봐도 희주는 경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가 최종 정차 위치예요. 저 앞에서 1차 추돌이 있었고 그렇게 쭉 6m 정도 밀려나서 여기 가드레일 옆에 멈춰선 겁니다. 보고서엔 가드레일에도 부딪혔다고 나오던데 그 얘기는 왜 안 하세요? 아, 그 보고서는 조사하기 전에 잘 모르고 쓴 거예요. 여기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처음 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나중에 고쳐 쓴 걸 어떻게 믿어요? 고치다니 뭘 고쳐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고쳐 쓴 게 아니면 처음 본 사람이 미쳤다고 가드레일에 부딪혔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몇 번을 확인을 했는데 가드레일에 부딪혔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뭔데요? 그러니까 여기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여기엔 이미 다 고쳐져 있잖아요. 왜 고쳐진지 저한테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런데 그때 현장에 회사 관리자가 찾아오고 봐봐요. 1차 보고서예요. 상대방 차가 가드레일에 부딪히고 정차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뭐가 바뀌는데요? 부딪힌 거면 지금 경찰이 말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중앙선을 침범한 차가 달라진다고요. 이남길 씨가 중앙선을 넘을 이유가 뭔데요? 제 남편은 이유가 있어서 넘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그는 다 끝난 일을 다시 들추지 말라 희주를 만류합니다. 과장님 여기 왜 오셨어요? 사장님이 가버려서요.
오면 안 돼요? 희주 씨, 그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억울한 사람 죽여놓고 그 사람들은 살아있잖아요. 뭐가 불쌍해요? 근데 그런다고 간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다 끝난 일인데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 감싸는데요? 과장님 제 3자 아니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이것도 제 일이에요. 다 같은 식구잖아요. 전 그런 식구 없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희주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보고서에 음주 측정 기록이 없네요. 아세요? 사망하고 피가 굳어서 체열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상대방도요? 그 사람은 안 죽었다면서요. 형평성 때문에 양측이 안 하기로 합의 봤었다고. 근데 보고서를 쭉 보니까 분명 합리적 의심이 드는 곳이 있네요. 애초에 왜 인정해버렸을까? 그때는 왜 재수사 요구 안 했어요? 제가 없었어요. 저희 오빠가 맡아서 하느라. 네, 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도 보험조사 해보고 도로공단에 확인하고 할 테니까 뭐 일단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곳에 희주 오빠가 나타나더니 그마저 지난 사고에 집착하는 희주를 막아섭니다. 너 왜 자꾸 그래? 왜? 뭐가? 너 지나가는 길줄 너한테 좋은 게 뭐야? 어? 지나간 일 아니야. 희주야, 너 언제까지 이러네? 너도 사람같이 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좀! 내가 지금 사람도 아니야? 변호사 씨, 내가 올라가서 없던 일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왜 다 오빠 마음대로 해? 왜 나한테 부모 행세하려고 그래? 참견하지 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한편 경찰은 영남을 찾아오는데요. 아직도 마음에 빚이 있어요, 제가. 그날 사고 현장에서 우리 대처가 부족해서 바깥분이 이렇게 됐나 싶은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그는 희주가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딴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상대방 가족이 찾아왔어요. 왜요? 엉뚱한 소리를 해대서 저희도 뭐 좀 곤란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들은 영남은 결국 희주를 찾아가고 왜 모르는 척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 왜 아닌 척했어요? 싸우자고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래도 충분히 피곤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거. 그 생각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남은 점잖게 그녀를 설득해보지만 이미 싸울 준비를 한 희주는 영남에게 매섭게 쏘아붙입니다.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전요 희주 씨한테 악감정 같은 거 없어요. 가해자 피해자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왜 소용이 없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둘 다 피해자예요 그러는 거 그건 그쪽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희주 씨 지금 보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깨끗하시면요 여기에 찾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친년이 미친 소리 한다고 무시하면 되잖아요. 결국 참다 못한 영남은 그녀에게 숨겨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요. 이러는 거 당신 오빠도 알아요? 오빠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거 제 일이에요. 오빠가 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일 벌리기 전에 먼저 가서 물어봤었어야죠. 당신 오빠가 어떻게 했는지. 사실 희주 오빠는 사고 당시 남편이 음주운전이었다는 사실을 희주에게는 숨기고 있었고 피검사 왜 빠졌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고 나고 음주검사 했을 거 아니야. 말했잖아. 피 굳어서 못했다고. 피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왜 빠졌어 그거? 상대방 가족 그 와이프 결과가 뭐야? 결과가 뭐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 기준치 좀 넘었어. 이제 사고 난 거 거든 아니야. 그냥 실수였어. 피검사가 하나 안 중요해. 그 사실을 알게 된 희주는 오빠가 보험금 때문에 진실을 숨겼다 생각합니다. 보험금 때문에 그쪽이랑 짜고 숨긴 거냐고.
내 보험금으로 그 땅이 아파트 가려고 그런 거냐고! 아가씨. 뭐예요? 아가씨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주는 과거 남편이 정신병원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진료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본인 외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예, 저 필요하시면은 본인 동의하에 다시 한번 오세요. 이게 뭡니까? 사망 확인서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그의 진료 기록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고인도 제 환자예요. 의료 기록을 타인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내라고요. 아내도 타인이죠. 한편 영남은 회사 관리자를 찾아가고 어째선지 영남은 그에게 화를 냅니다. 거기 왜 갔어요? 사고 현장에 과장님이 왜 가냐고요.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럼 경찰한테는 왜 물어보는데요? 아직도 뭐가 남았어요? 아,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교통사고잖아요. 둘이 알아서 하세요. 상관없는 회사 들먹이지 말고. 정말 상관이 없어요?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뭡니까 이게? 사람을 개만도 못하게 지급하게 누군데! 그러는 동안 희주는 영남과 아는 체하던 1인 시위하는 사내를 만났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여쭤볼 게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서 영남의 남편의 슬픈 비밀을 듣게 됩니다. 이게 그거예요. 철강 자재 채용 걸쇠가 낡아서 빠지는 바람에 거의 깔려버렸어요. 사장이 처음에 잘해줬어요. 이것저것 신경도 써주고. 그때 우리가 파견직이었는데 우릴 주선해준 업체 그놈들이 폐업 처리하고 도망을 가버렸네. 그때부터 회사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업체 가서 따지래. 일은 여기서 했는데 갑자기 상관없는 사람처럼 도망간 그놈들 잡아서 보상받으래요. 그때부터 매일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뭐. 혼자 하셨어요? 난 운이 좋아 파란 쪽인데 남길이는 그걸 그대로 몸이 받았어요. 남길이는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지. 맨날 집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화 빛과 철은 2021년 개봉한 작품입니다. 2020년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작품은 2020년 제22회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며 작품상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교통사고로 두 아내가 남편을 잃게 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이 작품은 과장된 감정 표현이나 극적인 배경음악 등을 사용하지 않고 건조한 스타일로 개인의 이야기와 감정들을 담아내며 심적으로 공감이 되고 몰입할 수 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들의 날 것 같은 연기가 특히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작품을 연출한 배종대 감독은 배우들에게 대본 리딩이나 사전 만남을 갖게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바로 연기를 하게 해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살려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희주와 영남이 본격적으로 대면하는 장면은 정말로 배우들이 처음 조우한 상황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영남 역을 맡은 염혜란 배우가 말하길 숨은 칼날들이 훅훅 날아다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갈등은 물론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매끄럽게 잘 다룬 작품이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